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눈치도 빠른 줄 알았고 어디서든 싹싹하단 소리도 듣고 살아서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때의 저는 참 한심했던 것 같네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몇 년 전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때 저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결혼식은 천천히 올리기로 했고 양가 부모님 허락하에 한 집에서 살고 있었죠. 저와 연애도 오래 했기에 같이 사는 동안에도 어려움 없었습니다. 정말 천천히 여유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미 혼인신고도 다 한 상태였고 주위 사람들도 저희가 다 부부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만 없었지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었죠. 같이 사는 내내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한 침대에서 일어나고 같이 출근 준비를 하는 것으로 모자라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정말 뜨거운 신혼생활을 즐겼고 아무의 방해도 없이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신혼생활을 얼마 즐기지도 않았는데 제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전부 다 신혼을 즐기고 천천히 아이를 가지라고 했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같이 산 지 몇 달 만에 아이가 생겼고 저는 임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너무 좋아해줬어요. 드디어 아이가 생긴 거냐며 주위에 자랑을 하고 다녔고 저를 지극정성으로 챙겨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며 자기가 집안일을 다 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말만 하면 어디든지 가서 사왔어요.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점점 배가 나오고 이제 만삭이 되었을 때예요. 그날은 출산 예정일이었고 저희는 긴장한 상태로 새벽을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남편의 보살핌으로 산후조리까지 잘 마쳤죠. 양가 부모님들도 다들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왕자님이 저희 집에 왔는데 아주 복덩이였죠. 그리고 남편과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육아전쟁이었어요. 신생하다 보니까 새벽 내내 울고 눈을 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퇴근해서도 육아를 도와주긴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지. 시간이 지나고 결국 육아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피곤하다며 바로 잠에 들고 아이가 울면 저보고 재우라고 성질을 내면서 말이죠. 예전과 달라진 모습에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계속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원래라면 집에 오자마자 바로 씻고 잠에 드는 사람이 누군가와 웃으면서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으로 왠지 모르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당당하게 사촌 여동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남편한테 사촌 여동생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한 번도 본 적 없고 가족들한테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믿지 않고 계속 추궁을 하니까 사촌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더군요. 들어보니 남편의 사촌 여동생은 지금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공부 잘하고 해외까지 뻗어나간 사람은 처음이라 집안의 자랑이래요. 그러면서 자기 사촌 여동생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막 칭찬을 늘어놓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무런 대꾸도 안 했죠. 솔직히 집안의 자랑이면 제가 한 번쯤은 들어봤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남편에게 사촌 여동생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육아는 내팽겨치고 사촌 여동생이라는 사람과 매일같이 통화하고 문자했어요. 사촌 여동생이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밥은 먹었냐, 오늘 뭐 했냐 등등 물어보고 남편도 기분 좋게 답했죠. 그리고 한 번 통화하면 기본 2, 30분은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꺼름칙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촌 여동생이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촌 여동생이란 사람은 저희 집에 아들의 육아용품도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남편이 주소를 알려준 건지
어느 날 3만 원 택배가 저희 집 앞에 와 있더라고요. 남편과 같이 그 박스를 열어봤는데 안에는 아이용품이 가득했죠. 남편 말로는 사촌 여동생이 조카 생각나서 선물을 잔뜩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고마워서 이리저리 신이 난 채로 선물을 뜯는데 왠지 모르게 외국에서 파는 물건이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다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이었고 영어로 설명서가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와 남편을 배려해서 일부러 한국 물건을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박스 안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편지지를 열어보니 여자 글씨체로 장문의 편지가 쓰여 있더라고요. 내용을 읽어보니 조금 놀라웠습니다. 오빠, 어렸을 때는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다른 여자랑 결혼했네. 꼭 좋은 사람 만난 거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오빠 진심으로 좋아했던 거 알아? 지금 생각해도 정말 오글거린다. 그리고 나 곧 한국 가니까 저번에 했던 약속 잊지 않았지? 며칠 뒤면 만나겠다. 곧 만나?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찝찝한 느낌 있죠? 뭔가 편지를 읽으니까 더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촌 여동생 같은 아내를 만난다느니 진심으로 제 남편을 좋아했다느니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한국으로 온다고 하는데 남편에게서 둘이 했던 약속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로는 우리 집에서 며칠 묵으라고 했어 라고 하더군요. 저와 상의 한마디도 없이 저희 집의 빈 방을 사촌 여동생에게 잠시 빌려주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화를 내면서 왜 그런 걸 맘대로 정하냐고 했고 남편은 어차피 가족이니까 당연히 된다고 할 거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고 뻔뻔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촌 여동생이라는 사람의 얼굴이라도 보기로 했죠. 그렇게 며칠 뒤에 정말 사촌 여동생은 외국에서 저희 집으로 왔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의 사촌 여동생을 보고 놀랐어요. 정말 예쁘고 아름다웠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정말 예의 바르게 대해주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저한테 무리하게 구는 게 아니니까 싫은 티도 잘 못 내겠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저도 웃으면서 대해줘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의 사촌 여동생을 오랜만에 봐서 정말 좋은 건지 저희 집에 오자마자 안으면서 인사하고 난리더라고요. 그게 외국식 인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내가 뻔히 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여자를 껴안으니까 조금 화가 나긴 했죠. 그래도 잘 대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사촌 여동생이 한국에 놀러 왔으니 한국에 대해 다 알고 가야 한다면서 아주 가이드 역할을 했어요. 제가 주말마다 아이 데리고 셋이서 어디 나가자고 하면 귀찮다고 아무 데도 안 가던 사람이 사촌 여동생이 오니까 두 발 벗고 나서는 겁니다. 밥도 사 먹이고 쇼핑도 시켜주고 관광지도 다니고 하면서 말이죠. 그때마다 저도 같이 따라 나가곤 했는데 아기 시트가 뒷좌석에 있으니 저는 아이를 봐야 해서 뒷좌석에 앉았어요. 조수석에는 사촌 여동생이 앉고 운전은 남편이 했죠. 그런데 둘이서만 하하호호 하며 떠드는 소리에 조금 소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남편과 사촌 여동생은 둘이서만 아는 이야기를 막 해대는데 제가 낄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뭘 살 때마다 계산은 저한테 시키는데 조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카드가 내밀 상황이 되면 사촌 여동생과 남편은 저를 빤히 쳐다봤죠. 그런데 짜증나는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퇴근하고 나서도 사촌 여동생과 같이 놀았어요. 한창 아이와 놀아줘도 모자랄 판에 사촌 여동생과 술 한잔하고 오겠다며 집에 늦게 들어왔죠. 집에는 저와 아들만 버려두고 말입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제가 싫어하는 티를 내니까 한두 시간만 있다가 사촌 여동생과 같이 집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더군요. 어느 날은 새벽까지 집에 안 들어와서 전화를 해보니 사촌 여동생이 집 가기 싫다며 조금만 더 먹고 가자고 했대요. 솔직히 저는 낯도 많이 가리고 사촌 여동생분과 친하지도 않아서 대화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남편을 붙잡아 들 수 있나요? 엄연히 아들이 있는 사람인데 저를 생각해서라도 육아를 하기 위해 집에 빨리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고 해도 이렇게 새벽까지 붙잡고 있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촌 여동생이 붙잡는다고
또 새벽까지 같이 술을 먹어주는 제 남편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옆에서 아이는 울고 있고 남편과 사촌 여동생은 새벽까지 술 먹느라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니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냥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해가 다 뜰 때쯤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친정집에 맡겨두고 잠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와 오랜 절친이고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였죠. 친구에게 남편과 사촌 여동생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이죠.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말로 하면 원래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죠.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더니 야, 설마 네 남편 사촌 여동생 이성으로 보는 거 아니냐?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혼자 생각도 해봤지만 저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의 입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에이 설마 라고 하며 말을 피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은 찝찝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친구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남편이 그런 거라면 아들은 어떡하고 아직 하지도 않은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떠보기로 했어요. 그날 오랜만에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만 집에 있어서 딱 물어보기 좋은 타이밍이었죠. 평화롭게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당신이랑 사촌 여동생분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갑자기 당신이 사촌 여동생분을 여자로 보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농담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화냈다? 완전 싸울 뻔했다니까. 그 친구 진짜 어이없지 않아? 우리 남편을 뭘로 보고, 그치? 이 말을 하고 바로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원래 남편의 성격이라면 화를 불같이 내고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할 사람이 갑자기 동공이 흔들리는 겁니다. 말문이 막혔는지 눈빛이 흔들린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여보? 라고 하며 어깨를 흔들었는데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며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방금 전의 정적이 조금 미심쩍었습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게 원래 조금 무섭잖아요. 그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사촌 여동생이 외국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출국을 하는 날이 가까워지니까 남편은 초반보다 더 열심히 사촌 여동생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몇 번 따라 나갔지만 아이를 돌봐야 하고 조금 지쳐서 둘만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나가면 그렇게 남편한테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사촌 여동생과는 전화번호도 주고받지 않은 사이였기에 연락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둘이서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고역도 며칠만 더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꾹 참으려고 했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저희 집에서 배달 음식을 먹기로 했어요. 이제 한국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니까 사촌 여동생이 먹고 싶은 걸로 주문하자고 말이 나왔죠. 사촌 여동생은 짜장면을 정말 좋아하는데 외국에서는 한국식 짜장면을 못 먹어서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잘하는 짜장면 맛집이 있다고 해서 짜장면을 시켜줬고 몇십 분 뒤에 배달이 왔죠. 원래는 제가 나가서 음식을 받아오는데 그날은 남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에서 갑자기 이상한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배달한 분이 남편의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402호 사장님이 왜 502호에 계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현관문으로 나갔고 저를 본 짜장면 배달원 분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표정을 하셨어요. 순간 직감했고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배달원 분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뒤 급히 현관문을 닫고 저희 집에서 나갔죠. 저는 남편을 보고 설명을 하라는 식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사촌 여동생은 바로 남편의 불륜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나요? 남편과 둘은 만난 지 오래되었고 남편이 아예 저희 집 아랫집에 그 여자의 집을 구해줬더라고요. 그리고 둘이서 자주 그곳에서 들락날락거리면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남편을 보고 정체를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그 두 사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외국에서 산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일부러 제가 의심을 하지 않게끔 택배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다 한국산이었던 겁니다. 편지를 보낸 것도 다 남편과 그 여자의 자작극이었던 거죠.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무엇보다 저희 집에서 며칠간 살았던 것도 저희 아랫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사 준비를 한다고 그랬던 거래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여자를 받아줬던 겁니다. 솔직히 한순간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같이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놀러 다녔던 게 아주 대놓고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그냥 멈췄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에게 사촌 여동생이 있냐고 물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대답은 응?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한테 사촌이 어딨어?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괴담을 본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당당히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저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죠. 저는 그들이 무섭고 역겹고 화나는 것보다 같이 대화하기도 싫었어요. 정말 인간 말종의 쓰레기로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도 믿기 싫었죠.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 도장을 찍고 집도 나왔습니다. 오래 끌기도 싫어서 바로 합의 이혼을 했네요. 남편이란 놈은 마지막 양심이라며 저한테 위자료도 몇 푼 줬는데 저는 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양육비도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런 일을 제가 겪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더 크기 전에 알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그 두 사람의 근황이 들려왔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종종 집에 방문해서 제 아들도 보러 오고 그 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든요. 둘은 결국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아파트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갔고 전 남편의 불륜녀는 시어머니를 찾아와서 결혼해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전 시어머니는 허락해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남편은 계속되는 집안의 반대 때문에 헤어짐을 먼저 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둘이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 생활을 살아가고 있대요. 전 남편이 종종 전 시어머니한테 다시 저와 재결합하고 싶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한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지만 왜 이렇게 못되고 양심도 없는지 싶다고 합니다. 한 대 쥐어받고 싶대요. 저도 만약 그 사람한테서 다시 연락이 와도 절대 안 흘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둘이서 행복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조금 고소하긴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이혼을 하고 계속해서 연락할 필요 없게 양육비조차 받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과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엮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일 절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